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일 2018년부터 매일매일 데일리를 쓰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우리 시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인데요. 제가 그리고 공지의 말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태민 한 칸 띄우고, 텔레그램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800만 6분 계신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우선 목요일 우리 시장이 참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 심리상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쿵 떨어지고 반등을 한 다음에 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불안감 속에서 수요일 나스닥 지수가 해당 초반에는 제법 2.1%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려서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전강후약 참 우리가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흐름에다가 낙폭이 고점 대비한 3.2%가 빠진 꼴이니까 이런 흐름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목요일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었고, 개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또 양시장에 야무지게 순매도로 출발을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개장 초반에, 그래서 코스피가 양시장이 한 9시 49분 50분경에 고점을 찍었는데 코스피가 1.9, 코스닥은 2.1. 자, 걱정대로 흐름이 진행되나 했는데 웬걸 9시 한 50분점을 저점으로 해서 쭉 해서 한 12시 한 50분 49분경에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그래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이 시장이 괴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 가운데 왜 이런 힘이 생겼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요즘 연기금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연기금이.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시장이 이성을 잃고 투매를 할 때는 연기금이 받아줘야죠. 연기금 투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이 큰 역할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매물이 없다. 자, 지금 신용잔고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 8월 2일, 5일 폭락장이 벌어졌는데요. 8월 2일 날 매도한 게 8월 6일 날 수도 결제돼서 나타납니다. 8월 5일 날 매도한 거는 8월 7일 날 나타나죠. 8월 7일 날 8.8% 폭락할 때는 유가증권시장 신용이 6,100억, 약 6,200억이 줄어들고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7,054억. 코스닥 시장은 8월 2일부터 해서 8월 2일 폭락할 때 이미 1,700억이 줄어들었네요. 코스닥이 줄어들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8월 6일 날 3.3% 반등하는데도 신용이 많이 줄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3.3% 반등할 때 버팀직도 한데 앞으로 다시 빠지겠다 하면서 한 푼이라도 건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 근데 이 신용잔고 수준이 어떤가? 이게 지금 양시장 신용잔고 수준인데요. 2013년 11월, 작년 11월 이때는 참 분위기 안 좋았죠. 어떻게 안 좋았죠? 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스닥이 작년 조금 한번 2010 1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고 이때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8월 초부터 8월 첫날, 9월 첫날부터 10월 마지막 달까지 2개월 동안 처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때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어떤 AI, 미래산업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버렸는데, 그 전에 그들 종목 강세를 보이다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 하락을 보면서 저도 37년 주식하면서
와, IMF보다 더 하구나. IMF도 이렇게 처절하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신용장고가, 이때 신용장고가, 네, 16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신용장고 수준이 16조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물론 주가 결제된 게 또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는데 특히 코스닥은요. 와 이건 깜짝 놀랄 일인데요. 2000 지금 코스닥은요.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2022년 10월 요때입니다.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여자 총리가 감세안을 했다가 난리가 나서 금방 관두고 영국의 채권 시장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막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또 중국에는 시진핑 또 3기 집권하면서 막 홍콩 증시 폭락하고 난리가 날 때입니다. 2023년 11월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폭락장 그러면서 2023년 11월에는 막 그 작년에는 라더견 사태부터 온갖 사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유명 유튜버가 맨날 반도체 팔고 2차 전지만 사세요. 다른 주식 팔고 2차 전지 사세요. 막 이러면서 수급상으로 결국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때 바닥일 때가 7조 3천억, 7조 7천억 대인데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는 8월 8일 기준으로 7조 2천억 최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신용장고가 어떻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가 최저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와 우리 증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예탁금이 많이 들고 체질이 변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시절에는 사실 내가 주식 투자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꺼려졌어요. 마치 도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남들한테 주식 투자한다 이런 말 잘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030 세대들이 대폭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그제 아파트 산책하는데 아파트 그 주부분들이 모여서 야 미국 증시에 대해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가 얘기하는 게 뭐 일사당연한 게 너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사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용장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후에 예탁금이나 모든 게 너무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잔고 신용잔고는요 실질적으로는 뭐 최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거의 그 난리통 때보다 신용장고가 더 적다. 최저다.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근데 한번 보시죠. 이게 까만 선이 신용장고고 녹색 선이 코스닥 지수일 겁니다. 아마. 당연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번 신용이 급감하고 나면 아주 야무진 반등들이 나오죠. 야무진 반등들이 나옵니다. 녹색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주 야무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죠. 이게 중간까지 갈지 크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뭐냐? 네, 단기간에 이렇게 매물이 싹 다 쓸려 나가 버렸으니까 이 매도가 뭐 이익 실현하는 매물이 아니잖아요. 팔기 싫지만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이러니까 매물 공백이 생기니까 막상 돌아서면 네, 매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요. 쾅 반등한 후에 이때 지금 약간의 심리적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요걸 견디면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물 공백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녹화를 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닙니까? 네, 새벽 4시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뭐 오후 3시 40분, 월가 시간 오후 3시 40분이겠죠. 지금 한번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이 네, 미국 시장이 네, 지금 2.7%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을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한 5.9%, 5.8%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5.6%.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상당히 선도하는 분위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들 종목들이 그동안 엄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단계에 엄청 빠졌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디램 업체인데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 소부장은 뭐 다르냐? 우리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 한번 보면요. 한미 반도체 보시면 와, 한미 반도체가 낙폭이 40%가 넘죠. 우리 소부장들도 미국만큼이나 빠졌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지금 선도해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주식도 오릅니다만. 그렇다면 금요일 우리 시장에 그림이 나오죠. 금요일 우리 시장 첫째, 유가증권 시장보다 신용잠고를 볼 때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더 낫다. 왜? 여기가 매물 공백이 더 심하죠. 왜? 더 많이 쓸려 나갔으니까. 코스닥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낙폭과제된 미국 시장이 소부장들이 뜨는 거 보면 낙폭과제된 반등장이면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또 주요 종목들 하락률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이슈 분석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슈 분석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소부장들이죠. PSK 홀딩스, STI, 한미반도체, 하나머티, 테크윈 다 소부장들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6월 이후니까 얼마 안 됐죠. 6월 뭐 중하순에 다 고점 찍었는데 지금 낙폭이 40%대 엄청납니다. 이런 거 다 뭐부족 다 낙하겠네요. 그래서 소부장들 엄청나고 그 다음에 보면 변압기 관련주도 의외로 단기에 꽤 빠졌네요. 36, 37%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소부장과 이렇게 변압기 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역시 소부장이 그 다음에 IT 이수페타시스 인옥 첨단 소재가 IT들도 보이고 소부장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재룡정리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낙폭이 큰 주식들 대표적인 게 소부장이고 업종으로는 소부장이고 낙폭과대주들 그 다음에 실적 호전주들 지금 이제 실적이 쭉쭉 발표되니까 뭐 오늘 같으면 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실적 발표되니까 바로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네, 1분 딱 실적 발표가 이때 공시가 되니까 쭉으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14일까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된 게 실적과 초점 맞추면서 깜짝 실적주들 관심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드렸고 유튜브 영상도 늘 확인하십시오. 정보 리포터 같은 게 보면 ISC가 상당히 이미 야무지게 상승하고 있죠. 제가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드렸는데 자, 이런 거는 우리 프로 회원님들 보면 반등을 염두에 두 이미 늘 제가 항상 뭡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 내가 머릿속에 1, 2, 3 머릿속에서 공략할 1, 2, 3위를 항상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회다. 변동성은 기회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립니다.
왜냐? 이런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 시장이 이성을 잃었을 때는 네, 억석 구별 없이 떨어지고 기관들이 로스카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2등주를 1등주, 2등주나 소외주를 1등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내 주식만 빠진 게 아니고 좋은 주식도 다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 회복할 때는 1등주가 빨리 회복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미반도체, IS, HPSP 업종별로 하나씩 골랐어요. 근데 이 중에 ISC가 제일 야무지게 올랐네요. 한미반도체, HPSP는 아직 안 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주요 종목 하락률 하면서 ISC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프로회원님들, 그래서 네, 연망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보면 네, 재룡전기, ISG, HPSP가 일단 골라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를 참고로 옆에도 프로회원은 당연히 가입하시고요. 가입하기 여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규모가 되신다면 정년 정도는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참모를 옆에 두고, 지금 알파비도 안 되죠. 학습지 수준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제가 조금 간단히, 이것도 워낙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번든 매즈 같은 이런 주식은 싹싹 긁어 모읍니다. 요거는 좀 단기도 단기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투자님들한테 좋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조금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아직 안정이 안 됐다 싶은데, 이제는 전공정 뿐만 아니고 후공정 부분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인데 이제 삼성전자까지 오른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자, 후공정 장비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요거죠. 오피스 30 장비. 패키지 검사.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휘는 장비, 웨이퍼가 휘는 거를 검사하는, 이 회에서 떨어지면, 단락이 떨어지면 불량이 생기는 거죠. 요 검사 장비, 이런 게 당연히 HBM에 쓰이는 거죠. HBM 쌓아 올리다가 휘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보면 OL900NW 장비, 이건 패키지 측정 장비인데, 요거는 이제 상하간의 정렬, 여기 이런 게 오버레이 개척 장비가 상하간의 정렬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거 여기 HBM 공정에 적용한 거죠. 요것도 올 5월에 삼성전자 세대 주문이 확인됐다. 전자신문 뉴스에 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후공정은 패드 오버레이 개척 장비, 요것도 맞아요. 패드 공정에서 패드 오버레이 개척하는 것. 요것도 지난 5월에 삼성전자 48억 규모.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 올 들어서 삼성전자와 계약이 엄청 많죠. 이게 다 우리가 볼 때는 후공정 장비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에는 전공정 웨이퍼단에서 오버레이 개척 장비, 이건 뭐냐면 웨이퍼 위에 물질이 착착 아구가 맞게 적정되었는지, 그래서 아구가 안 맞게 적정되었으면 포토 리지스트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얘 벗겨내고 새로 또 정착해, 이런 거 하는 장비거든요. 이건 전공정에 쓰이는 건데, 예전에는 이거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후공정이 더 많다. 근데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들어보니까 이 회사 간부분이 그 말씀하신 내년에는 한 30대 정도 후공정 장비가 간다. 30대면 한 9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00억이 되겠죠. 급성장. 그래서 완전히 DNA가 달라졌다. 그래서 머릿속에 삼성전자가 HBM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됐네 만에 얘기들이 많은데, 되면은 수혜주들, 관련주 수혜주들을 할 때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최대 수혜주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주가 참 바닥이죠. 어쨌거나 자, 그런 류 종목들. 지금 보면 오늘 기관들이 보면 소부장 중에는 ISC는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고 HPSB도 좀 사는 편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기관들이 좀 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오로스텍, 그래서 그 외에는 본다면 지금 생각에는 제가 봤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제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원익 QNC, 그 다음에 ISC는 이미 말씀드린 DSE, 이런 종목들, 그 다음 PSK,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나 수급 등등을 보면 좀 소부장 쪽에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요 낙폭 그 외에도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낫겠다. 본격적으로 낙폭 과대주 반등장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존에 좀 올랐던 종목은 좀 관심을 끄시고 낙폭 과대주 위주로 하시고 관련해서는 이슈 분석 코너에 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유익하시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정치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요.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달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